바로 어쩌면 6월 3일 자정 무렵부터 취임을 하는 건데 어디로 가냐면 당장. 앞으로 나올 일들이 정말 추악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드러날 텐데 정말 토악질 나실 것 같을 거예요. 사실은 국가가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데 국가와 고위공직자가 국민에게 걱정만 끼치고 불안하게 만들고 국정 운영 자체를 혼란스럽게 해버리는 바람에 피해만 준 것이죠. 자, 또 재미있는 패러디 사진들이 올라왔는데 두 가지 하나 보여줄까요? 용산역 다음 역은 무슨 역? 징역. 징역. 네. 네. 용산역 없습니다. 다음 역은 징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징역 다음에는 내리실 문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예. 아, 예. 참 사이좋게 손잡고 정말 하는 격리시켜야 모습. 돼요. 많은 국민들이. 근데 하늘색 옷이 아니라 노란색 옷으로 해야 더 리얼리티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아, 최재형 목사님, 제가 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 김건희 옷 입는 것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천지 이만희 옷 입는 거하고 아주 이렇게 매칭이 많이 된다고 하던데요. 그거를 이제 그 고양이 뉴스 원재인 PD가 예. 두 차례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아주 근거 있게 정확하게 그냥 카더라나 이런 게 아니라 다뤘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매체 이름은 밝힐 수 없고 예. 또 다른 유력한 유튜브 매체가 그것을 지금 계속 취재 중에 있습니다. 아. 예, 신천지와 김건희 윤석열과의 관계, 아주 직접적인 관계 이런 부분을 지금 계속 취재하고 있고 저에게도 일정 부분을 취재 확인을 해오셔서 내가 협력해 준 적도 있는데 좀 완성품이 아니라서 여기서 좀 밝히기는 뭐하지만 아니 신천지가 윤석열을 대선 기간에 도왔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고 충분히 그럴 법도 한 게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때 신천지까지 직접 가가지고 이렇게 코로나 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되면 우리는 죽는다 해가지고 윤석열한테 붙었다 그런 얘기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이렇게 뭐 신천지하고 연계설이 나오는데 옷 입는 걸 보고 뭐 완전히 이거 뭐 내통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예. 관련성은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윤석열이 한참 선배지요. 박근혜와 같이 이렇게 있는 사진도 하나 올라와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기가 서울 코스예요. 괜찮지요? 덕방이라 지낼만 해요. 이게 다 우리 당 코스예요. 저건 저번에 이제 체포되기 전부터 나왔던 건데 예. 다시 도는 거죠. 억눌렸던 민초들의 마음이 이제 엄청난 이제 풍자로 막 여기저기 쏟아 나옵니다. 근데 참 대단들 하세요. 저런 거 우리 국민들 이 감각이. 김진애 의원님, 저는 지금까지 그 들은 패러디 중에 최고로 꼽는 게 뭐냐면 박근혜를 가리켜서 말이 안 통하네 뜻. 그게 참 최고였다고 생각해요. 말이 안 통하네 뜻하고 이렇게 싹 그렇게 어쩌면 이렇게 절묘하게 말이 안 통하네 뜻. 안 통하네. 안 통하네 뜻. 대단했어요. 3천만 명 광화문에 모이자. 시민 불복종 투쟁 벌일 것. 광화문에 모여서 시민 불복종 투쟁하겠다. 이제 처음으로 이제 불복 선언이 나오고 있는데 3천만 명은 됐고 3천 명 모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광훈이 지금 저렇게 시민 불복종 투쟁 정식으로 승복하지 않고 하는 거 저런 것을 그냥 두고 봐야 됩니까? 전 내란 선동이고 저건 바로 대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일단 뭐 내란 선동도 선동입니다만 거의 주말 토요일 일요일 다 그 광화문 쪽에 특히 동아면서점 앞에 그 대로를 자기 집 안방처럼 계속 쓴단 말이죠. 주말마다. 그리고 거기서 일요일은 예배라는 형태로 그 도로를 점거하고 하면서 거기서 헌금 명목으로 돈을 많이 걷던데. 진짜 헌금을 합니다. 아, 예. 그리고 예, 무슨 봤습니다. 무슨 알뜰폰 같은 거 휴대폰 팔고 그렇습니다. 광고도 하고 뭐 이런 거 물건도 팔고 그러던데 아무리 우리나라가 그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그 대로를 자기 것처럼 매번 써도 되나? 집회나 시위는 정말 사유가 있을 때 어쩌다 한번 하는 거지만 주말은 아예 그 앞에 광화문대로가 자기 거예요. 예. 자기 땅처럼 쓰더라고 이게. 맞습니다. 아니 이게 저는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확실히. 의자까지 수천 개 깔아놓고 네. 그냥 집회도 아니에요. 의자 깔아놓고 올라와서 통성 기도도 하고요. 자 이제 흥금 시간이다 하면서 흥금도 모금도 하는데 아니 그 교회가 사셔야죠. 지금 정광훈 네. 씨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기부금법 위반한 사항들 이런 거를 지금 굉장히 그거를 두려워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정권을 협력하고 저렇게 윤석열을 두둔하는 집회를 해왔다는 사유 중에 하나도 그게 작동이 된다라고 하는 제가 제보도 받았는데 지금 의문이 뭐냐면 왜 경찰은 지난 서부지법 난동 때 분명히 정광훈 특별수사본부를 차렸는데 왜 아무런 그 결과가 없고 정광훈을 구속 안 하는지 그 부분을 지금 정치권에서도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정광훈이는 분명히 서부지법 법원에서 영향력이 있었고 거기에서 혐의가 없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정황이나 증거나 관련된 인물들이 지금 구속된 거를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유 때문에 저자가 저렇게 지금도 활보하고 저렇게 혹세무민하고 또 내란을 동조하고 지금까지 한 것만 죄업을 그 쌓은 것만 해도 지금 자중해도 시원찮은데 지금 또 오늘 불복 투쟁을 벌이겠다고 하는 거는 저거는 도저히 용납돼서는 안 되고 지금 반북적이고 반통일적이고 반민주적이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실정법을 위반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윤석열 계엄 사태 이후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처벌을 분명히 좀 공권력은 단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정광훈 같은 자를 혼내는 방법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돈입니다. 오로지 돈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말이 목사지. 감옥에 가도 소용없어요. 돈을 뺏으면 돼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될까 이거 했는데 일단은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잔불 정리 그게 좀 필요한 거죠. 지금 이제 주불은 잡혔는데 근데 잔불이 아직 남아요. 잔불이 말이 아직 아니- 잡힌 건 아니죠. 아직 잔불이 안 잡혔다. 불구속 상태니까. 예. 불구속 상태니까. 예. 저는 아직도 서풍이 불어서 지금 불이 이 해안까지 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3월 7일부터 일어난 불이 사실은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가 이게 87년 헌법부터 우리가 지금 37년이 됐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끊임없는 왕당파의 왕정 복귀 이 시도가 계속 있었어요. 사실은 박근혜도 그거 하려고 그러다 못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번에 일어난 것도 지난 30년 동안 쌓아온 기득권의 카르텔이 요번에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잖아요. 저는 이거 정리하는데 이게 잔불 정도가 이거 정리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10년, 20년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진정하게 민주주의와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가는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이제 진짜 투쟁이 시작이 됐다. 진짜 항쟁이 시작됐다. 그래서 이 왕정 복귀의 이 시도 그게 반동인데 이 반동이 이번에는 또 한번 우리가 잡을 수는 있었는데 아주 큰 주부는 잡았지만 아직도 이 내란 동조 세력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제일 끔찍했던 게 이 헌법 학자라는 이름을 쓰고 또는 법학자라는 이름을 쓰고 또 전 서울대 총장이라는 이름을 쓰고 이거를 기각 또는 각하를 해야 된다. 이게 위법이라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 보고 정말 끔찍했거든. 법학자들 다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서울대 총장 출신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나요? 성낙인. 그랬었나요? 그랬었나요? 그저께 바로 그런 칼럼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말이 안 한국일보까지 됐어요. 욕을 먹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깜짝 놀랐어요. 그런 글을 물론 이제 그런 칼럼 쓸 때 되게 매체들이 올리면서 이 의견은 뭐 우리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네. 미디어 오늘이 비평을 했더라고요. 한국일보가 어떻게 이런 것을 올릴 수 있느냐 그런 비판을 하는 이거 거죠. 정말 너무 심해서 저는 그거는 이거를 법률적으로는 아예 기초가 안 된 주장인데 그렇죠. 네. 오늘도 봤지만 탄핵 사유와 관련해서는 5가지의 탄핵 사유와 관련해서 8명이 의견이 일치해요. 땡땡땡땡해요. 그러니까, 예. 40개의 항목이 그러니까 8명이 각각 5개에 대해서 이걸 어느 누가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기본이 안 된 거죠, 그거는. 중요한 사진이 하나 들어왔네요.
용산 대통령실에 봉황기가 내려졌습니다. 네. 봉황기 내리는 장면입니다. 이제는 봉황기를 달 수가 없지요. 차기 그 당선된 대통령이 용산을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으면 다시 청와대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용산 들어가는 거 반대입니다. 그렇죠. 물론이죠. 아니 거기 들어갈 이유가 없죠. 누가 당선되더라도 용산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큰 사고를 쳐놓은 거죠. 왜냐면 대통령실 이전이라는 게 작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청와대는 개방을 해버리고 뭐 이래갖고 이게 사실은 보안 시설로 쓰기가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다시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다면 청와대를 완전히 재구조화해서 뭐 건물이나 이런 걸 웬만한 거를 새로 짓고 사실은 대통령 직무실하고 비서관동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문제는 계속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전부터. 우리가 가서 보면 너무 낡았어요. 아니 그렇죠. 70년대 건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비서관동. 청와대를 재구조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최소 2년 이상은 걸리거든요. 그걸 다시 져야 되니까. 그리고 보안시설을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2년을 걸려서 청와대 재구조화를 하는 동안 어디서 직무를 볼 거라는 문제가 또 생기고 그러면 이참에 아예 세종으로 옮기자. 대통령실을. 그런 주장도 있는데 그것도 상당 기간이 또 소요될 수밖에 없잖아요. 세종시 어디를 장외해서 대통령실을 이전하기 위한 뭐 건물도 지어야 되고 모든 걸 새로 준비해야 돼서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듭니다만 사실은 이 보나 마나 2022년 3월에 대선 당선 이후에 어느 점쟁이 말 듣고 청와대는 안 들어갔을 것인데 뭐 거의 99.99%의 확률로 청와대 자리가 안 좋다 내지는 거기 들어가면 뭐 살맞는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믿고 하루도 거기서 안 지냈을 텐데 정말 큰 사고 쳐놓은 거죠. 제가 요 용산으로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것이 범죄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범죄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고 특히 목사님 그 주술과 관련해 가지고 그 용산 앞에 뭐 흉관을 묻어놓고 뭐 그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실이죠. 제가 직접 취재한 거니까.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청사 바로 앞에 육군 서울사무소가 있잖아요. 예. 육군 서울사무소 그 경계선을 그 큰 거의 뭐 2층 정도 되는 분량의 담장이 이렇게 시멘트 담장이 둘러쳐 있는데 그걸 다 헐어버리고 폐기물로 다 갖다 버리고 그 자리를 큰 나무를 다 심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둔덕을 덤프 트럭으로 흙을 수십 대를 이제 동원해 가지고 덤프 트럭으로 둔덕을 한강 방면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시멘트 흉관을 5개를 묻은 겁니다. 이제 오방과 관련된 걸.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번에 지난번에 그만둔 저기 부천에 무슨 의원 있죠? 이성만 의원을 통해 가지고 현직 시절에 이제 국방부하고 대통령실에 정식으로 이제 그 요청을 했죠. 자료 요청을. 그런데 국방부는 자료를 줬습니다. 결과가 뭘로 나왔는가 하면 육군 서울사무소는 이제 국방부 소관이 아니고 대통령실 소관이라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가 됐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은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고요. 거기다가 이제 뭘 묻었는가에 대한 걸 제보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무속인이. 근데 거기 뭐 그런 얘기는 내가 여기서 참아 못하고 그 방송이 나오고 나서 또 그걸 또 몰래 그걸 또 이제 캐버리고 또 어디 다른 곳에 또 묻었다고 하는 제보도 제가 받았습니다. 아무튼 아니, 이렇게 스스로 주술을 걸어가지고 스스로 몰락하는데. 그러니까 이거죠. 제가 사는 미국 대통령이 만약에 국민 여러분, 제가 백악관을 국민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고 난 펜타곤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펜타곤 다 비워줘. 며칠까지. 이러면은 미국 시민들이 어떻게 그 대통령을 생각하겠습니까? 저 정신병자 아니냐.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그게 통했다는 게 비극이고. 그래서 저는 생각이 지금 국회에 저는 한덕수 총리의 역할 플러스 한덕수가 계속해서 권한대행으로 있다면 한덕수와 플러스 국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게 저는 60일 이제 열흘 안에 대선 공고하면서 차기 정부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대통령의 집무실과 대통령의 관저를 어디에다 둘 것이냐 이거를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돼요. 사실 이거를 대통령이 갑자기 돼가지고 대통령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하는 거,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이거야말로 헌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걸 국회에서 의논해서 사실은 이 2달 60일 안에 이거 결정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는 아주 중요한 이 작업을 해야 의견이신 되는 것 것 같습니다. 같아요. 예. 아니, 네. 오늘 파면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6월 3일로 대선 날짜가 정해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근데 이게 6월 3일 날 당선됨과 동시에 취임이잖아요. 다음 날. 네. 아니, 이거 당선 확정과 동시에 취임해요. 네. 이거는 보궐이라 이게 투표 결과가 나와서 그렇죠. 선관위에서 당선을 확인해 주는 순간부터 그냥 대통령 되게 이제 취임해요. 다음 날 나오니까 네. 다음 취임식을 하니까. 아,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다음 날 발표가 되니까. 아니 근데 이번에는 그 아마 날을 안 넘길 가능성이 안 넘을 높아요. 가능성이 왜냐하면 높아요. 표차가 많이 나면 그 표차가 많이 나서 남은 개표가 아직 남은 표보다 차이가 더 벌어지면 그 시점에 그냥 확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12시는 넘죠. 그럴까요? 아 그거 하나 내기 걸어도 꽤 괜찮겠네. 급하시네요. 우리 여기서 아니 좀 그러니까 얘기 좀 걸어보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인수위 시절도 없기 때문에 바로 어쩌면 6월 3일 자정 무렵부터 취임을 하는 건데 취임식이야 그 다음날 하더라도 예. 어디로 가냐면 당장 그러니까요. 사고를 쳐놔갖고 지금 그러면 아무데도 지금 준비 안 돼 있고 기존에 쓰던 데는 용산밖에 없는데 그러면 당장 확정과 동시에 어느 직무실로 들어가야 되냐. 청와대는 지금 쓸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윤석열은 취임식 때까지 한 2달 있었기 2달 있었죠. 때문에 인수위 그렇게 막 서둘러서 용산을 거쳐서 들어가기는 했는데 당장 이제 다음 대통령이 그러니까요. 취임하자마자 갈고스럽게 만들어놔 버렸어요.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취임식도 안 하고 바로 국회 인사하고 그렇죠. 시작했잖아요. 행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경제 민생이 심화돼서. 그래서 저는 그 국무총리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팀하고 여야 후보가 확정되면 거기서 특별 TF 만들어야 그 돼요. 부분은 공동으로 예. 여야가 기분 좋게 누가 되든지 간에 예. 집무실은 한덕수한테 세종시로 준비를 하든 시켜야죠. 청와대로 가든 예. 용산에 있을 이유는 너무나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용산은 지금 증거 인멸할지도 예, 몰라. 그러니까요. 아까 거기 말했잖아요. 앞에 크라임 있어야 돼. 씬이라고요. 그리고 보안도 너무 취약해서 완전히. 아니 외국 군대 옆에다가 대통령 지금 집무실 당장 하나 어디에도 없습니다. 공항기 내렸고 예. 거기 집무실 쪽에 폴리스 라인 쳐야 돼요. 맞아요. 그 증거인멸 못하게 딱 압수수색해야 해놔야 되고. 그리고 지난번에 박근혜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한덕수 총리라든지 국무위원은 그렇다 치고 정진석 비서실장이라든지 수석이라든지 비서관 이런 사람들은 더 월급 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원칙적으로는 권한 대행에 대한 보호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이번에 안 했을 뿐이지 공식적으로는 권한 대행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은 없지만 대통령 권한 대행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핑계 대고 또 2달 더 월급 받아가겠지. 하는 월급 일도 없고. 월급뿐만이 아니라 그 사이에 이상한 짓을 할까봐 그 그러는 거지. 자기들이 제가 잘못 모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게 예. 도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표 쓰고 나가야죠. 예. 그러니까 저기 무슨 낯으로 월급을 더 맞습니다. 받아먹는단 말이에요. 야, 이러면 너무 좋을 텐데. 관저에서 퇴거할 때 다 같이 그 예전에 어디 그 갈 때 예전에 왜 그 나무로 만든 데다가 들어가 가지고 다 같이 삼보일배 하면서 가는. 야, 꿈도 크죠? 그죠. 나무 수레 같은 데 내려가가지고. 네, 다 같이 그러고 그 뒤에 보좌관들 쫓아가고 그러면 좋을 텐데. 용산은 거기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 소장님이 이제 지적하신 대로 거기는 미군 부대의 영역입니다. 사실은 물론 반환된 구역을 우리가 윤통이 지금 거기를 들어간 건데 보안에 취약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심각한 정도고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청사 우측에 그 미군이 잔류하면은 잔류병들이 남을 그 빌딩을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그걸 이미 소파 협정이 된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윤석열이가 거길 들어갈 줄 모르고 이제 그 협정을 한 건데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드래곤 호텔 쪽으로 옮기니 많이 했는데 대통령 청사 그 잔디밭을 1m만 파들어가면 거기는 케이블 이제 미국에서 매설한 케이블
그게 인공위성 매설이 됐기 때문에 주한미군, 대한민국의 주한미군이 다 철수해도 그것만 지키는 잔류병은 남아야 되는데 그걸 하필이면 그 잔류병들에 남는 그 숙소 빌딩을 지금의 대통령 청사 바로 옆에다 짓는 걸로 한 건데 그것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거기는 적절하지가 않고 오히려 거기는 폴리스 라인을 쳐서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 경계의 영역이 돼야지 글로 다시 차기 당선자가 들어간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지금 광화문에 외교부 청사 있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부처는 각 층마다 하나씩 쓰는데 외교부는 국가 수반들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독립청사 빌딩이 있잖아요. 거기 충분히 써도 됩니다. 네. 아니 뭐 임시로 쓸 수는 있겠네. 과도기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요. 지금 사실은 한독수한테 지금 두고 봐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마은혁 임명뿐만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상설 특검도 아직 지명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국힘 얘네들 내란 특검 어떡할 거야. 계속해서 그냥 깔고 뭉개고 있을 거야. 이렇게 계속 개기는 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선을 준비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특검에 대한 것도 좀 푸시를 해야 되고요. 네. 지금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요새만큼 민주당이 효능감 있게 일을 잘하는 네. 데도 없는 것 더 같아요. 잘해야죠. 더 잘해야 됩니다. 네, 내란 특검, 국민들한테 신뢰를 줘야 되고. 내란 특검법, 내란 특별법, 내란 특위 패키지로 하고 그 다음에 상법 개정안 거부권에서 돌아오면 국민의힘은 일부 설득해서라도 의결시키고 뭐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해나가야 될 것 차근차근 해야 같습니다. 돼요. 예. 오늘 한석품 우리가 김을 빼긴 했지만 앞으로 나올 일들이 정말 추악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드러날 텐데 정말 토악질 나실 것 같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진통을 겪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힘을 좀 내자 이런 말씀 예.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참 긴 시간 윤석열 파면의 감격을 함께 했는데 앞으로 어떤 일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분께 마지막으로 참 우리 그동안 얼마나 많이 국민들이 애타고 가슴 조이고 그랬습니까? 좀 해주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은 국가가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데 국가와 고위공직자가 국민에게 걱정만 끼치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국정 운영 자체를 혼란스럽게 해버리는 바람에 피해만 준 것이죠. 이제 좀 오늘 파면이 됐으니까 60일 이내에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실시될 거고 새로 수립되는 정부에서는 국민이 정부 덕분에 좀 편안하게 마음 놓고 지낼 수 있기를 바라고 뭐 그렇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이번에 많이들 고생하셨지만 사실 이번에 저는 사실은 아까 왜 우리 정청래 의원님이 손자 이렇게 보면서 좋아하시고 그랬잖아요. 저도 이번에 보면서 제 손녀가 5살이에요. 근데 제가 항상 이제 미래 세대에 대해 걱정을 하잖아요. 항상 그동안 걱정해왔던 게 이번에 탄핵되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미래 세대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가 열렸다. 이제 완전히 깨인 세대가 됐다. 그리고 문영배 재판관도 얘기하셨어요. 정치가 중요해라. 정치를 해라. 네.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 우리가 충돌이나 여러 가지 의견의 다름도 있고 고통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깨인 정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런 에너지를 여러분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감사합니다. 축복입니다. 예. 네. 예전에는 우리가 길거리 투쟁으로 모든 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 86월 항쟁도 그렇고 2015년 촛불 시명도 그렇고 그때만 해도 이렇게 유튜브랑 많이 발전도 안 했거든요. 너무 다행인 게 이제는 길거리로 다 올인하지 않아도 안방에서도 백운기 TV 보면서 투쟁에 동참을 효과가 생긴단 와. 말이죠. 네. 그래서 임슬식당 TV, 백운기 TV 이런 TV가 잘 되면 예. 우리가 투쟁이 잘 되는 거예요. 여기 회장도 같이. 근데 자, 야, 아이 방 빼야지. 쭉 윤석열 파면 한놈 방 안 안 빼. 빼면 제가 이거 들고 1인씩 가려고 예, 김건희 예. 너도 했습니다. 네. 성훈이가 도와줘. 성훈이가 도와주면 성훈이가 좋겠네. 주인이 너무 무서워. 성훈이는 바로 돌아올 겁니다. 네, 성훈이가 좀 도와주면 좋겠네. 예. 짐 싸는 거. 근데 그렇죠. 언제 가족 같이 가야지. 언제 뺄 걸로 예상하십니까? 아니 박근혜 이틀 걸렸잖아요. 예.
그냥 그래도 부부가 있으니까 한 3일 정도. 근데 오늘 나온 아이디어는 네. 굳이 아크로비스타로 갈 필요가 있느냐. 아 바로 바로 그쪽으로 학교 가면 국립호텔로. 네, 예. 맞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 편의는 봐줄 수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요. 국립호텔 바로 간 다음에 조금 기다려주고. 준비 다 했을 겁니다. 준비 다 했죠. 우리들이 다 아, 감사합니다. 아, 우리 잠깐 앉으세요. 대국기 네, TV 앉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대신 드리는. 감사합니다. 이거 참 마무리 중인데 오늘은 아 마무리 중이었어요? 파괴 내용 파괴입니다. 경어리원님들을 대신해서 네. 제가 받았습니다. 임세현 소장님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지금 끝으로 네네. 우리 이렇게 그 마지막에 국민들한테 힘을 드리는 그런 말씀을 좀 듣고 있는데 오신 김에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아유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껴가지고 여기 다 탄핵에 너무 다 고생 많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하고요. 제가 아까 다른 프로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윤석열 정권 태어나지 말아야 할 정권이었는데 그 정권 하에서 너무 몸도 마음도 다 고생하시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특히나 윤석열 정권이 태어나지 않았다라면 돌아가시지 않으셨을 뭐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분들, 최혜병 그리고 아이고. 또 그 외에 뭐 산불 나신 분들 또 각종 재해 사고 나셨던 그런 분들께 이번에 윤석열 파면이 8대0 압도적인 파면이 아주 위로는 안 되겠지만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를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 태어날 대한민국에는 다시는 윤석열 같은 귀태 그다음에 악마는 절대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요. 그 다음 정권에서는 예를 들어 뭐 이런 희생이 생명이 적어도 죽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그걸 시민들이 만들어낼 거다라고 믿습니다. 그냥 지난 일들이 쫙 생각나는 거예요. 특히 계엄 이후부터. 저희 12월 3일 날 계엄 때 계엄 당일에 제가 같이 방송했잖아요. 우리 앵커님이랑 우리 새벽에 와가지고 우리 여기 뭐 쳐들어오는 줄 알고 막 이렇게 문 붙들면서 했던 막 그 기억도 나고. 와. 아이고 참 그래요. 정말. 예. 목사님. 대한민국은 꽃게가 아닙니다. 꽃게, 바닷가 꽃게 있잖아요. 좌로 가고 우로 가고. 대한민국은 이제 앞으로만 가야 됩니다. 이제 전진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자의 가치와 우의 가치를 균형 있게 차기 정부는, 차기 당선자는 그래 이끌어 주실 걸로 저는 확신하고, 이제 또 죽 서서 개주면 안 됩니다. 60일 이제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는데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서는데 우리 촛불 시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키세스를 비롯해가지고 눈보라 비바람에 풍찬노숙을 하시면서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 그렇게 주권 자조와 이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임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저는 경의를 표하고 정말 존경합니다. 국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하면 저 악한 세력 반드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꼭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국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하면 저 악한 세력 반드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꼭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예.